민주노총은 1995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96년 총선을 맞아 총연맹, 각 지역 본부, 산업별로 정치위원회를 두어 노동자 정치 세력화 방안, 정치교육, 공직선거 출마자 발굴 등을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은 총연맹과 산별 단위뿐만 아니라 단위 사업장에도 정치 간부를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의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면 실현되지 못하였다. 아까 이제 정례협의회는 그 민주노총과 민주농당의 지도부를 말하는 거고, 민주노총 내에 정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치위원회를 둔 거예요. 각 연명별, 지역본부별, 사업별로 됐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총연맹에서만 정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나머지에서는 위원회 체계, 즉 회의 체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표는 잘 잡았어. 정치 세력화 방안, 정치 교육, 후보 발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또 현장까지 현대자동차 정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현대중공업 정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위원회가. 자, 그다음 정치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토론하고 그 초안을 양 조직에 제출하는 전략기구의 역할과 구체적인 정치 방침을 수행하는 집행기구의 역할을 동시에 맡았으나 실제로는 전략 수립보다는 집행의 역할에 편중하였다. 전략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한 거 뭐였냐면은, 요번에 우리 대의원대회, 민주농당은 대의원대회 1년에 한 번 하고 민주노총도 1년에 한 번에 하잖아요. 요번 대의원대회 안건이 이런 겁니다. 안건 설명해주고, 다음 선거 때는 뭐 이렇게 하니까 좀 후원금 많이 주시고, 출마자 좀 발굴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게 형식적이고, 그죠? 이런 세부적인, 실무적인 게 못했다는 거야. 전략적인 거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업장과 지역에서의 결합인데, 이거는 쉬었다 합시다, 10분. 네. 자, 시작합시다. 민주농당과 민주노총의 결합인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기 주제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사업장과 지역에서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봅시다. 자, 이거 읽어봐요. 이거 찾을까? 민주노동당은 창당 시기부터 주로 읍면동에서 당원들이 체포 단위로서 분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민주노총 역시 이에 부응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로 구성된 직장 분회 혹 현장 분회의 설치를 추진하였는데, 자, 그 분해는 두 가지라는 거. 영등포동이다. 그럼 영등포동 분해. 동별로 있다는 거야, 분해가. 그 정도로 됐어요. 20명이, 15명 이상이면 분해인데, 15명 이상명 되는 동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서울이나 뭐 울산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동 단위로 그 당원 모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15명 이상씩. 그 다음에 직장 분해는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커다란 공장에서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005년 기준으로 민주노동당 전국 분회장 수련회 자료집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18개의 민주노동당 분회가 건설되어 있고 당원의 60%가 분회의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약 92%가 지역 분회이며 6%가 직장 분회이며 2%가 특별 분회이다. 자, 일단은 분회가 1000개였었어요. 대단했어서 분회장 수련회를 갔었어요. 제가 진짜 1000명 정도의 분회장이 왔었어요. 그리고 당원의 60%가 분회를 활동했으니까 상당히 민주노동당이 나름대로 했던 거죠. 세포까지 있었던 거라는 거야. 이렇게. 동 분회 있었어? 그렇지. 무슨 동? 호자 3, 4동. 그래. 그 분회, 나도 분회 다 활동했었고, 분회가 다 있었다는 거죠. 대공장에는 분회가 당연히 많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직장 분해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직장과 주거가 생활공간 측면에서 중복되었다는 점에서 당 조직과 현장 조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반면 대도시에서는 양자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 특히
지역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결합 방향에 대하여 지역구에서 선거 지원 중심의 활동에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주력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래서 자, 지역을 해서 울산이라고 해봅시다. 울산 북구라고 해봅시다. 울산 북구에 현대자동차가 있죠. 하나의 구에 그 현대자동차의 조합원이 4만 명이고 당원도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데서는 뭐냐면은 직장하고 주거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 그죠? 울산 북구에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이게 잘 되려면 어때? 울산 북구 당위원회와 현대자동차 그 직장 분해하고 서로 협력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잖아. 안 그래야 돼. 헷갈리잖아. 아이씨, 내가 뭐, 현대자동차에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내가 사는 데는 영등포 살지만은, 뭐, 직장은 저 멀리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현대자동차처럼 집중된 직장 분야가 별로 없겠죠. 그죠? 서울에는 대규모 사업장이 별로 없잖아요. 공공 분야 빼놓고는. 그래서 공공 분야로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거와 직장이 너무 멀어. 보통 1시간씩 걸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울산 같은 데서는 야, 내가 지금 지역운동에 현대자동차 조합원 당원인데 현대자동차 내에 직장 분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나? 울산 북구에서 나보고 나오라고 하고 현대자동차 분해에서 나오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지역에서 지역 분해와 현장 분해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좀 어려웠다는 거. 그걸 한번 보겠어요. 특히 울산에서 생기는 문제야. 자, 그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지구당에서 활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모든 선출직 간부를 당원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간부들이 지구당 활동을 거치지 않으면 당 간부로 선출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함께 지구당 활동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지역 분해의 경우 조합원의 참여율이 낮고 직장 분해는 지역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과 민주노총이 지역에서 일반 조합원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지역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은 드물었다. 네,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보는데 그 울산 북구와 현대자동차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를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해서 잘해보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자기가 선출직 간부를 하고 싶으면은 당원 직선으로 뽑죠. 그러니까 대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할당 대의원이 있겠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다 당원 직선으로 뽑아요. 그래서 지구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 간부로 선출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북구 지역위원회와 울산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현장 분해가 따로따로 놀았다 이거야.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직장 분해와 지역위원회 사이 마찰도 존재하였다. 직장 분해는 같은 직장의 동료들로 구성되어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성으로 인해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가 조합원 당원들에게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민주노동당 정파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여 노동조합 지도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직장 분해는 정파에 장악된 지역위원회와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자기 위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이 경우 민주노총은 직장 분해가 당 조직임을 내세워 그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직장 분해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직장 분해는 종종 당과 노조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이 되었다. 내가 울산 북구 지역위원장이야. 근데 나는 울산 북구 지역위원장인데 나는 마트 노동자란 말이야. 근데 울산 북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현장 분해가 되게 많죠. 근데 내가 현장 분해 가서 하려도 내가 현대자동차 그 조합원이 아니야.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 북구 위원장이라도 거기 가서 특별히 이렇게 지도력을 행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즉 같은 직장 동료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직장 분해는 우리가 현대자동차 직장 분해지만 울산 북구에 있으니까 울산 북구하고 우리가 자주 소통하고
정례적으로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업을 했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했다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특히 울산 북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역위원회는 NL 지도부고 현장분회는 PD 지도부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 어때 이제 정파가 달라. 그러면 아예 서로 소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갈등 가격이 일어나. 울산 북구에서 그랬어요. 울산 북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을 체계적으로 조합원들의 정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의 그 당원이라면 울산 북구에서나 해. 쟤는 현대자동차 조합원 당원이니까 현대자동차 분해해서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떠넘겼다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과 노조에서 지역과 현장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여기도 뭐 이거 재밌는 일이네. 이거 엄청 재밌는 사건이라 울산 북구에서 재밌는 게 아니라 비극적인 사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거 출마하여 각종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집권하여 진보 정치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지역 집권 모델을 전국에 확장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다수 유권자인 울산 북구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 다수를 차지하여 지역에서 집권당이 된 민주노동당은 집권 모델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을 강행하여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자초하였다. 이는 대규모 충돌 사태로 먼저 부상자와 구속자까지 발생하였다. 울산 북구에서 집권당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거기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추진을 한 거야.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실제로 그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것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서 지저분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민주노동당에서는 야 이거 친환경 시설이니까 이 주민들이 아직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강행을 했어. 그걸 강행한 게 다 민주노동당 소속이야. 구청장, 뭐 국회의원, 구의회 전부 다. 그래서 강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2,500명이죠. 이 농소동이라는 건데 한 동에서 2,500명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구청장, 구의원하고 멱살잡이하고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민중항쟁이 벌어졌어. 민주노동당들이. 민주노동당이 울산 북구의 집권 세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중항쟁이 벌어진 거야. 대규모 시위를 해가 어떻게 했냐면 민주노동당이 경찰하고 합세해가지고 가압류, 그 다음에 가압류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안 보내니까 학부모들 감시하고 자본이 하는 똑같은 탄압 행위를 민주노동당이 했어. 더 웃긴 거는 이걸 같이 싸운 대책위원회 지도부는 또 민주노동당이야.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 지도부도 민주노동당이고 이거를 건립을 강행했고 탄압한 사람도 민주노동당. 그래서 민주노동당끼리 모여서 서로 토론을 했는데 의견이 서로 합의가 안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같은 당이지만 너는 너의 길을 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지고 서로 반대편에 싸워서 다 구속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은 나 구속된 거 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야무야 해가지고 시민 배심면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강행시켜버렸단 말이야. 강행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실제로 짓고 나니까 민주노동당 말과 다르게 냄새가 많이 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했겠죠. 그래 그 다음 선거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민주노동당 표를 다 안 찍었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이 당선됐어. 그래서 국민의힘이 봐라 민주노동당 새끼들 지들이 진보라면서 저렇게 독선적인 놈이다 그래가지고 민주노동당이 독선적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냄새 나는 걸 갖다가 폐쇄시킨 다음에 흉물스럽게 가만히 놨어. 민주노동당 새끼들 원래 저런 거 하는 놈이야. 거기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보궐선거도 떨어지고 조승수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그래서 저 김혜경 때 이게 총사퇴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가 이거 조사했어. 내가 기간지 해서 했는데 우리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까지 들어간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조합원들은 이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였고, 한편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를 이끌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주노동당 강원이 지도부인 주민대책위원회를 촉발했다. 울산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지 못했으며 당년부터 합의할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한 지역에서 모범을 창출하기는커녕 주민과의 의사소통, 민주주의 절차, 문제 해결 능력 등 국정 운영 능력이 기대 수준을 미달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 태도 역시 다른 보수 정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주민들이 막 포크레인 밑에 들어가서 들어눕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주노동당이 구청장이 다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한테 손배 가압류, 손해배상에서 가압류하고 재산 가압류하고 민주노동당 대책위 당원인데 당원인 당원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구속되고 완전히 뭐 생쇼가 아니었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모험을 창출을 못했다. 국정 운영 능력 비판만 할 줄 알았지 실제로 국정 운영하고 주민들 그죠? 진보의 독선이 자기들이 옳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죠. 설득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입장을 따라야 되는데 주민들이 무식해서 친환경인 걸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권이 개입했던 거야. 김두관이라고 남해시 했던 그 친구가 남해에서 이걸 했고 그 친구 보좌관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야. 어떻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랑 읽어봅시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재정에 가장 많이 기여한 부분은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대한 후원금과 의원 개인에게 대한 후원금이다. 민주노총은 중앙과 지역 그리고 단위 노조에서 당원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당비 대신 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하였다. 민주노총이 후원금 목표액을 초과한 것은 1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하면 11만 원을 돌려받는 세액 공개가 주요하였다. 그래서 이제 돈 냈다는 거, 이건 알죠? 세액 공개 많이 해봤죠? 이건 해서 엄청나게 해서 그래서 26억 한 해 2005년 한 해만 해도 26억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제공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당비 납부율 58.78%. 근데 조금씩 당비 납부율이 떨어지는데 민주노동당이 분당되고 나서 당권자가 확 줄어들어요. 당비 납부율이 줄어듭니다. 이런 재정적인 거는 실무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탄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조의 후원금이 민주노동당한테 엄청나게 가니까 집단적으로 탄압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노조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대대적인. 이게 다 이 탄압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것도 부족하니까 후원회 제도를 없앴어요. 정당 후원회를. 정당이 후원회를 받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 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금이 더 많이 나왔어. 왜냐면 민주노총에서 대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당 후원회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이 정치자금을 가져가니까 이 거대 정당들이 이 정당 후원회 자체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거대 정당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했는데 긴장관계를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경직된 투쟁성이 21.3%, 급진적이 14.3% 나타났으며 민주노동당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투쟁적이고 과격해서가 34.8%, 급진적이어서가 17.1%,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해서가 20.2%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의석이 10석 의석이 됐고, 그 다음에 13%의
13%의 득표율을 얻었고, 여론조사에서 20%까지 가니까 이게 국민적 관심이 많은 거야. 국민적 관심. 그죠? 이러면서 보수 언론이 공격하죠. 보수 언론이 이념 공세라는 거야. 이념 공세.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과 민주농당의 관계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이념 공세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비정규직 무시한다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노동규직이라든지, 이런 뭐 과격하게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민주농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민주농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수 언론들이. 자, 그 다음.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파급시킨 정책 정당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의 과격한 운동권 정당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들에게 있어 민주노총의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기득권, 과격한 투쟁의 이미지가 민주노동당에 투영되고 있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있었다. 이러한 심리는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같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계층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총의 비리나 대의원대의 충돌과 같이 민주노총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때 더욱 강하게 형성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의 주력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죠. 지금은 좀 낮았는데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대기업 정규직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죠. 그리고 맨날 텔레비전에 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1억을 받는다는 둥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리고 조중동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민주농당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수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 민주농당과 민주노총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서민과 노동자를 분리하고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분리하려는 보수 이데올로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치의식의 급진성은 과거의 사회운동이나 현재의 소속단체에 따라 당원, 조합원, 국민순으로 낮아지는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당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반 당원에 비해 덜 진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스스로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조직적 결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당원이 제일 높고 국민이 제일 낮다는 거.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정치적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중동이나 맨날 9시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민주농당, 민주노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집단 입당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발적으로 입당한 당원보다는 정치 수준이 낮았다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거라는 거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민주노총과 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보수 언론의 논조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즉 일반 조합원의 정치의식 수준이 일반 국민의 수준과 유사해졌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조합의 활동이 실무화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사고방식도 실용주의화되었다. 이로 인해 일상활동은 정체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부분 중년에 들어서면서 관심사가 투쟁보다 주택, 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하면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통해서 정치 교육을 통해서 아니다. 그래도 민주농단과 민주노총이 더 강력하게 가야 되고 대기업하고 정규직이 민주노총에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서 달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조직률이 높아서 그런 거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일반 노동자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치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정치 교육을 안 하니까 어디서 정치 교육을 하냐면 보수 언론을 통해서 정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 언론 입장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조합원에 대한 정치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조합원의 정치 의식 수준이 국민과 유사해진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저 민주농당이 빨갱이당이라면서 민주농당 안에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왜 빨갱이당이 왜 후원금을 왜 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 교육이 없어지게 되면서 약화되면서 이러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나이가 먹었죠. 이제 50이겠죠. 그러니까 어때? 총파업해가지고 저 시청 앞에서 데모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어때요? 집값 문제,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 주식값, 주가, 뭐 이런 거죠? 이런 현실적 문제, 자녀교육 문제, 이런 현실적 문제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조합원 자체가 개량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률이 떨어지고 당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정치 간부가 재생산되지 않아요. 정치 간부 좀 하라면 안 해. 그죠? 조합원들이 투쟁해가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됐어. 근데 조합 간부 하라면 안 해. 심지어 정규직 된 다음에 조합 탈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열성 당원들의 입장은 민주노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노동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비판적 협력 관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민주노총하고 민주노총도 비판을 받으니까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끊자. 민주노총한테 가까이 가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열성 당원의 경우는 그래도 민주농단과 민주노총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만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판하고 민주노총도 민주농당이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하되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는 게 이 열성 당원이었고 일반 당원이나 일반 조합원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자, 그 다음 2005년 당원 정치의식 및 정책 선행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당원들이 당 활동 결합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일반 당원들과 열성 당원들 간의 활동 수준과 의식 수준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전체 당원의 61.8%는 중앙당의 활동에 54.7%는 시도당의 활동에 39.8%는 지구당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당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당원과 열심히 하지 않은 활동은 당 소식을 어디로 보겠어요? 텔레비전에서 보겠죠. 우리 민주농당에 또 간첩단 사건이 일어났네. 현대자동차 애들은 1억 빠지면서 또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만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열성 당원들과 일반 당원의 정치의식 차이가 많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06년 민주노동당 당권자 76,025명 중 2,014명이 답변한 당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설문에 대해 800명이 당과 대중조직 위상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했으며 669명이 민주노총과 객관적 관계를 정립하여 민주노총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당과 민주노총의 조직적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당원은 476명,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변한 당원은 28명, 잘 모름이라고 답변한 당원은 31명이었다. 2,000명 중에 한 700명이네. 그죠? 3분의 1 정도는 어때요? 민주노총당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 이거 조중동에서 나오는 얘기잖아. 그죠?
조중동이 뭐라냐 항상 민주노총당한테 야 니네는 민주노총당이냐 이렇게 주장했거든. 물어보는 게 야 니네는 종북당이냐? 니네는 민주노총당이냐? 니네는 데모당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먹히더라는 거죠. 민주노총당이 민주노총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 나머지는 사람들은 뭐 적절한 답변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의 악화가 나타나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총 조합원 80만 명 중 12.5%가 대공장 노조 소속이었는데 대공장 노조는 강력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사측과 공생하는 협상에 매몰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다 그러면은 투쟁력이 강하죠. 벌써 뭐 한번 투쟁 파업하면은 사측이 엄청나게 손해보죠. 그러니까 뭐 파업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뭐 파업하기도 전에 협상 타게 보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게 버스 아니야, 버스? 지하철 버스. 이렇게 돼서 실제로 파업까지 안 가더라도 강력한 이 협상력, 단결력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하청 노동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죠. 실제로 그랬어요. 현장정치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청 1차, 2차, 3차인데 정규직 노조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겠죠. 감정이 나빠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 그 다음. 민주노총의 미주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업은 충분한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선언적인 수준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하였다. 말로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미정규 노동자의 사람과 재정을 많이 배치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노동조합은 어때? 자기 이해관계를 하는 조직이죠? 노동조합은 자기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조직이란 말이야. 자기 이해관계는 뭐야? 노동조합 안에 대기업 정규직이 많으니까 이 대기업 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겠죠?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대기업 노동자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조합비를 냈으니까 그 노동조합은 어때? 돈 내준 사람,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구호는 뭐 비정규직을 하자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거야. 아니, 어느 노동조합이 자기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라 무슨 이타적인 무슨 자선 사업을 하는 노조가 어딨어. 약간은 해주겠지. 이런 문제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인 게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죠? 노동자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건 사실은 구호야, 구호. 구호라고, 구호. 그럼 그냥 하나 도덕적인 거. 현실은 뭐냐면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투쟁해서, 그죠? 스스로 투쟁해서 조직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답이야. 그래서 나도 비정규직 노조가 가지고 절대로 그런 말 안 해. 그 사람들 가서, 여러분, 이게 정규직 노동자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까? 그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정규직 되고 대기업에서 파업 열심히 하고 사측하고 많이 해가지고 사측이 이제, 사측한테 그 협상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정도까지 월급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투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투쟁은 여러분이 해야지. 왜 여러분 투쟁을 왜 딴 사람한테, 여러분 투쟁 안 되는 게 정규직이 여러분 안 도와줘서 그러는 거냐. 여러분이 투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해. 쉽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했어? 비정규직이 스스로 투쟁해줘. 그 노조에서,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났어. 제일 많이 나왔다. 서비스. 그지? 서비스, 마트 노동자. 그 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그 다음에 민주일반연명. 이거 다 비정규직이야. 왜? 그래, 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스스로 투쟁해서 조직해서 지금 비정규직이 민주노총 내에 비정규직 노조가 되게 많아요.
학비는 장난 아니, 학비하고 많은 데가 어디냐면 학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무직도 엄청 많아, 공무직. 그죠?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요즘에 투쟁해가지고 이제 비정규직이 뭘로 바뀌었어요? 무기. 그죠? 무기계약.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냥 대신에 고용은 안정됐다는 그런 거야.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 싸움은 자기. 정규직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왜 정규직이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적당한 거야. 도와주면 고맙지. 그죠? 정규직 노동자 앞에 가서 정규직 노동자한테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내세요 하면 정규직 노동자가 낼 것 같아. 왜 내가 내냐고 그러지? 그게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관계라는 거. 노동조합은 이해관계 운동이라는 거. 이거 무척 중요한 얘기. 무슨 말이냐면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해.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는 거야. 왜? 맨날 사측하고 싸워서 사측과 하는 싸움이 뭐야? 맨날 이해관계 투쟁이죠. 맨날 이해관계 투쟁이야. 그래서 노조는 이타적인 행위를 안 한단 말이야.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거지. 태생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함께남 양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노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너무 신신하게 알아봤어. 이게 노조의 원래 그런 거야. 노조라는 거는 자기 이해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노조라는 거지.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투쟁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제일 많이 나오고 학비 많이 나오잖아. 그죠?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영세기업을 갈라치는 작업을 해왔다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줄어들었어. 옛날에 사람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깎아가지고 비정규직한테 조작을 했는데, 당신이 일반 사람이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가 가가지고 여러분 월급 깎아서 비정규직 주자면 그 사람들이 황당하지 않겠어?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내가 월급도 오르고 정규직 되는데 어떻게 내 월급을 깎아가 나하고 상관없는 비정규직을 주냐고.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 기금이라지 않나? 사회 연대 임금? 막스가 뭐라 그랬어? 이런 말하는 미친놈이라 그랬어. 왜 미친놈? 야, 이놈아, 사장하고 싸워서, 그죠? 사장하고 싸워서 타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노동자끼리 싸워서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 많이 받으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 적게만 생각을 하냐는 거야. 다 얘기했죠? 임금 기금론. 다 잊어버렸어? 임금 기금설. 이거는 뭐냐면 사장이 이윤에 예를 들어서 10%만 임금으로 책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규직이 많이 받으면 비정규직이 적게 받는다는 거야. 막스는 미친 생각이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투쟁에서 어떻게? 이윤에 15%, 20% 투쟁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규직 임금 삭감 없이, 그죠? 비정규직 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그래야지 이게 노동계급이 단결하겠죠? 이 막스가 말한 거, 이 미친, 노조 간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규직하고, 어떻게 생각해? 정규직하고 대기업 임금 노동자를 깎아야 돼? 임금을? 그래도 비정규직하고 영세기업에 나눠줘야 돼? 노조가 그런 일 하는 일이야? 자선단체야? 그런 거 있었잖아. 일자리들. 응? 노조는 이해관계 투쟁을 하는 곳이다. 이거 노동조합 운동 오래 했고 조합원들은 이해관계 단 몇 %, 시간의 수당 15분 단위로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양보 안 보려는 게 노조의 조합원들의 성격이야. 자기 거를 누가 나눠주냐고. 그러면 남의 거 주냐. 직접적으로 남의 거 주면서. 자, 이거 봅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최저임금 확보와 사회연대 전략 등 영세 비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해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됨으로써 민주노총은 내외로 비판에 직면하였고
그 여파가 민주노동당에 미쳤다. 특히 음. 2005년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직 법안을 넣고 정부와 재계 및 보수 여론과 힘겹게 대립하던 차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채용비리 사건, 대의원 내 폭력 사건 등이 잇따라. 그러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세 조직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한국노총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났고, 민주노총에서는 대의원대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다시 또 뒤에 가서 민주노총에서는 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야, 한국노총 저렇게 나쁜 놈인데 민주노총도 같이 입건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갈라치기라고, 그 다음에 야, 민주노총이 저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민주노총에 같이 해서 민주노당과 민주노총을 갈라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론 악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